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정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승적 결단이었다, 친일적 결단이었다,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개 비난에 이어 집회까지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이 사사건건 지금 윤석열 정부와 이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지내신 김행 위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이제 김기현 새 지도부 이후에 이제 처음 또 나와주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좀 지내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그래도 바빴어요. 네. 이래저래 바쁘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난 한 6개월인가요? 그 비대위원을 하시면서 당 정말 이 비상에 빠진 위기에 빠졌던 당 해결하고 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그래도 그때랑 지금 최근이랑 좀 지내시는 행보가 좀 다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이제 사실상 이제 제가 3월 달부터 네. 작년 3월부터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을 했어요. 아, 물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6월 1일 날 네. 저희가 지방선거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요. 네.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저희가 아쉽게도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서 네. 6개월 있었는데 상당히 그래도 저희는 좀 홀가분했던 게 네. 저희의 제일 큰 역할이 두 가지였거든요. 네. 차기 제대로 된 선출된 지도부를 만드는 것. 그렇죠. 그것을 저희 성공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저희 마지막 날 네.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를 15%까지 네. 벌려놓고 끝냈다는 네. 거예요.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40% 이상으로 네. 안착시켰던 것. 음. 그것은 굉장히 저희한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이제 친윤 중심으로 구성이 됐고 네. 그래서 대통령이 만찬 때도 이번 지도부는 보니까 다 익숙한 분들이다. 마음 그렇죠. 편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면 당정 간 소통이나 케미는 앞으로 좀 더 잘 맞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 비대위하고도 소통이 잘 됐었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 그 정권 바뀌고 제대로 된 지도부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당이 여러 번 비대위 체제를 가졌는데 이번 자화자찬 같긴 하지만 이번 정진석 비대위가 가장 성공했다 이런 표현을 네.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하튼 지금 새로 출범한 지도부는 당을 빨리 이제 정상 네. 화시키고 예. 또 차기 총선 준비를 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가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당무감사도 해야 되고요. 네. 조강특위도 해야 되고 네. 또 공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때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지도부가 이제 김기현 대표가 내세운 게 연포탕. 그래서 그 연대, 화, 포용 이런 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일각에서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 후속 그 인선을 보면은 연포탕이 아니라 더 친윤을 강화한 용산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일부 비윤계이라고 할까요? 그쪽에서는 아니 이건 용산에 여의도 출장소 된 거다 막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사람들도 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 정이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그 전 대통령께서도 당정 분리하겠다고 내세웠던 것 가장 후회한다. 네.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더더군다나 총선을 치르는 지도부이기 때문에 네. 차기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이거든요. 네. 그래서 강력한 지도 체제를 갖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연포탕 하시면 아마 이제 안철수 네. 후보 이제 천하람 후보 네. 등등의 이제 당직 분배 이런 것들을 네.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쪽도 아직 준비가 덜 됐지만 소위 말해서 지금 지도부 그렇지만 이제 안철수 후보 쪽도 사실 그분이 이제 거의 혼자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우리 당에 이제 세력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천하람 후보 측은 잘 아시다시피 그 이준석 전 대표께서 따로 가시겠다. 네. 이렇게 또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연포탕 하겠다. 이렇게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그 당이 화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친윤 지도 체제라고 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대통령 당선되신 지 1년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막 그 당이 대통령을 강력하게 밀어줘야 될 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케미가 잘 통하는 지도부가 쓰는 것, 그것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대통령이라는 것은 결국 5년 단임 지도 그렇죠. 단임이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국민들이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려라. 네.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당정이 분리될 수는 없죠. 네. 그것을 내년에 평가받기 위해서 저는 지금 윤 대통령께서 고심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요즘 정치권 가장 큰 네. 화두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윤 대통령이 23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대국민 담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일 관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래를 좀 강조했는데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면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거 지금까지 네. 두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는 정권 교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린 것. 네. 그건 정말 제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볼 때마다 저런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은 망했다. 네. 저는 정말 단언할 수 있어요. 네. 네. 또 하나는 이번에 한일 관계를 복원한 네.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그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네.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네. 끌고 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것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특히 우리 국민들 저변에 저도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일 감정이 누가 없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것을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네. 예. 사실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죽창고만 불렀죠. 죽창가만 부르고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그렇죠. 치달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판에 그 일본과 정상회담 하자고 그렇게 바짓가랑이 붙들고 매달린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거절당했잖아요. 그게 그 올림픽을 이용한 남북 관계 그쵸. 그 복원하려고 그런 의도 네,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쿄 교상이라고 네. 본인들은 얘기하는데 성공했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못했죠. 그러면서 제가 더 웃기는 거는 마지막 이거 제가 정말 마지막 3.1절 기념식 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시기 정말 몇 달 전이죠. 네. 5월 달에 취임하셨으니까 이렇게 3.1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다. 이거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정말 내로남불이네요. 진짜 아니 5년 내내 한일 관계를 말아먹더니 네. 아니 오죽하면 그 일본의 저희 한국 대사가 네. 그 주일 한국 대사가 일본의 국장들도 만나주질 않을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18년도에 대법원 판결 내리고 나서 네. 정부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면 그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뭐든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오로지 지지율 인기 유지하려고 네네. 계속 반일만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18년도에 대법원 판결 나고 네. 나서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논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65년도에 한일 정상 국교 정상화 했을 적에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일본 대일 청구권 요구하면서 네. 그때 이제 개개인의 청구권도 정부가 다 대신해서 함께 그쵸.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저희가 18년도 김능환 대법관에서 1심, 2심 판결도 뒤엎고 그렇죠. 전원 합일체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이 상치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일본의 최고법원에서는 대일 청구권은 다 배상했다는 입장이죠. 네.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갔을 뿐이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저요. 100% 집니다. 그 조약이 방법이 없다는 명확하게 돼 거예요.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전범의 처리는 다 국제법상에서 네. 시효가 다 만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졌는데 제가 2019년도 7월 29일 날 네. 당시에 이 말씀을 정말 오늘 드리고 싶어서 네. 나왔어요. 네. 박지원 네. 예. 당시에 민평당의 국회의원이었고요. 네. 다시 최상용 네. 그 전 주일 네. 대사하고 대담했었던 것을 제가 보고 네. 예. 깜짝 놀랐어요. DJ 오부치 선언 때 비서실장이었어요. 네. 네. 당시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네. 일본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 일본 그
왕한테 천황이라고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천황을 방문하라고 발표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본인이 깜짝 놀랐대요. 이러면 일본 국민의 감정은 얻을 수 있지만 공감은 얻을 수 있지만 그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 예. 그랬더니 그때 당시 DJ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저희가 일본 그 문화를 외색 문화라고 해서 네. 굉장히 수입 금지했었죠. 금지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전면 개방을 했어요. 그렇죠. 결국 그것이 오늘날 그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그 일본 내 한류 출발의 그렇죠. 기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 일본 문화 전면 개방에 대해서 얼마 반대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가 일본 국민의 마음을 얻은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선택이었다. 네. 예. 지금 그러면 네. 그 박지원 지금 그 전 국정원장은 네. 지금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민주당인 이재명밖에는 대안이 없다. 아니 그것은 당신께서 모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면에서 박살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네. 이거예요. 당시에 저희 주일 대사 네. 최상용 대사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도 일본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네. 얼마든지 풀어야 된다. 네. 풀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제2차관인 조수영 차관이 그 강제징용의 디테일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분이다. 네. 그리고 또 그 청와대 내에 정의용 또 김현종 이 두 분은 통상 책임자이자 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낙연 총리가 골든 트라이앵글이다. 이분들이 나서서 강제징용 문제, 통상 문제 풀어야 된다.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라고 해법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꿈쩍도 안 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도쿄 구상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도쿄 올림픽 때 그 북한 껴넣으려고 그러니까요. 그 굴욕적인 외교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위안부 합의 네. 사실상 자신이 파기해놓고 나중에 위안부 합의는 유효하다고 말 바꿨어요. 또. 네.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니까요. 치유재단 그 파기한 게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자기 임기 때 네. 징용에 이게 국제적인 조약과 거꾸로 된 재판 판결이 나왔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고 네. 자기는 뒤로 싹 빠져 있고 네. 이런 무책임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런 말까지 했어요. 당시에 박지원 그 의원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김영삼 네. 전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바로 직전의 대통령이죠. 네. 그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네. 고쳐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IMF가 일어났다. 네. 그런데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김대중 오부지 선언하시면서 일본이 장기 저리로 채권을 그렇죠. 전환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IMF 극복을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본인들의 가장 큰 치적으로 하고 지금 그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그 김대중 오부주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라고 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을 왜 우리가 계승을 합니까? 본인들이 했었어야죠. 그렇죠. 본인들이 다 망쳐놓은 것을 계승해 놓으니까 네. 저는 이번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이 정권 교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지 않은 것. 네. 그리고 또 하나 한일 네. 그 외교를 복원시킨 네. 것. 이 두 가지는 정말 후대에 반드시 네.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보세요. 대통령을 저도 잠깐 모셔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한테 국민 행복 외에는 모두 다 번뇌다. 네. 대통령은 정말 고심이 많으신 분일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의 1호 당원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네. 이분의 고민은 한쪽에는 안보, 한쪽에는 경제. 네. 사실 안보와 경제는 뛸 수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 안보와 경제를 극복해야지 되는 중차대한 그 의무감에 저는 밤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그 지금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 방문하신 날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쐈 네, 거 맞아요. 아시죠? 지금 그 우리는 가장 위험한 북한을 바로
선 하나 긋고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국가 아닙니까? 네. 예. 이럴 때 한미일 안보 체제 구축하는 것 네. 너무나 중요한 것은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재명 봐요. 대표는 이걸 갖고 뭐 굴종이니 뭐 사대니 뭐 그다음에 조공을 바쳤다,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별소리를 다 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계승해온 DJ는 거꾸로 정말 이 미래를 향해서 가자고 해서 실제 오부치 선언까지 했는데 왜 그거는 아무도 보지 않고 오로지 반일만 맺히면서 아마 이렇게 해서 이 국민들 좀 선동하면은 자기들한테 뭔가 정치적 이득이 올 거다. 그리고 방탄으로 인한 비판도 좀 모면해보자.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검사 나부랭이들이 국가를 말아먹는다 이런 네.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야말로 정치 나부랭이들의 네. 친일파리라고 정말 아. 폄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보세요. 지금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구한말 시대입니까? 지금이 1945년에서 48년도 해방 이후에 그 혼란기입니까? 네. 우리는 어떤 나라이냐면요. 작년도 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보면 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 6위인 나라입니다. 네. 저희보다 앞선 나라가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밖에 없어요. 아, 네. 저희 다음이 프랑스고 저희 다음이 일본입니다. 아하,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다. 네네. 그 강한 국가의 지표는 경제력, 외교력, 뭐 문화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고요. 또 하나 한쪽에 제가 안보 말씀을 네. 드렸지만 19일 날 그 북한이 모의 핵탄두 예. 시험 성공해서 한반도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네. 우리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 핵무기 체제도 완성했다고 하고 네. 20일 날 시진핑이 푸틴을 만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진핑이 푸틴을 만나서 그 반미 선언 같은 선언을 아주 그렇죠. 자기들끼리 극단적으로 군사 했죠. 협력을 하겠다. 네네. 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그 정치 질서를 재편하겠다. 네.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인 국가를 네. 가서 그 반미 선언을 했고 미국과 관련해서 패권에 대해서 저항하는 국가를 뭐 가만두지 않는 국가다. 이런 식의 그 기고문까지 두 사람이 쓴 지금 어떻게 이런 북중로의 네. 군사적, 그 안보적 이 결합이 점점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죠.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 유엔 안보리도 이전처럼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죠. 무조건 다 반대하잖아요. 네네. 중국, 네. 러시아가. 그래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 같은 중립국가도 이제 그 자국의 국가를 그 군대를 만들겠다 뭐 네. 그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중립국까지도 자국의 국방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중차대한 위기에 네. 아니 핵을 머리에 쥐고 네. 그 한미일 네. 이번에 이제 지소미아 정상화되지 않습니까? 그 군사 정보 교류하는 네. 것, 그 외교 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네. 않다고 보고요. 다른 한편에서 보면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질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역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요. 반도체 저희가 현대자동차 빼놓고는 지금 그 모든 선박이고 정밀기계고 지금 전부 다 네. 수출 적자를 이루고 있는데 네. 대통령이 잠이 오시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죽창가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죽창가라는 것이 그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페이스북에다가 무슨 죽창가 운운하고 그 네. 대법원 판결 이후에 네.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런 식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네. 이런 말을 해놓고 저는 지금 뭐 죽창가를 하고 있는 이재명 그 대표의 나이를 묻고 싶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몇 살이길래 아니 지금 45년도에 살아요 대한민국이? 네. 아니 지금이 구한말 시대입니까? 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 6대 강국이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데 무슨 예. 뭐 오므라이스에 뭐 국가를 팔아먹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일본 협상 전에 어쨌든 반일 정서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먼저 설득했어야 한다. 네. 좀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 국민과 설득을 했으면 우리는 아마 한일 국교 정상화
어려웠을 겁니다. 아. 만약 국민들한테 물어봐서 우리 한일 외교 복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또 이 광화문 거리에 다 들고 나왔을 거예요. 이건 결국 지도자의 결단이고 저는 이번 그 한일 외교 정상화를 한 것은 예. 다음에 반드시 평가받을 것으로 네.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이번에 추가적인 사과 없고, 그다음에 뭔가 호응하는 메시지도 별로 없고, 약간 쭈뼛쭈뼛하는 예. 그런 모습인데 이게 결국 다음 달에 있을 일본 선거 때문이다. 그럼 그 선거 때문에 이렇게 못할 거면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4월 선거 이후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예. 있어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제 쭉 저한테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네. 직접 찾은 건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1983년도 1월 11일 날 나카소네 총리가 네. 좀 사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아키히토 그 일왕은 또 사과를 했고 그래서 아키히토 일본왕이 7번 사과를 했고요. 네. 히로히토 일본왕도 한 번 사과를 했고요. 네. 해서 총 53번에 네. 물론 수위는 좀 다릅니다. 네. 사과 또는 유감의 표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 53번, 53번에 네. 달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 얘기를 저도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방문하시기 전에 그 한일의원 연맹 회장이 이제 그 정진석 회장 네. 또 김석기 부회장께서 사전 조율을 위해서 갔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일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또 정권 바뀌면 바뀌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번에 기시다, 이거는 어디 발표 안 된 걸 거예요. 네. 기시다 총리께서 그 얘기 하셨대요. 당시 이제 한일 치유재단에 일본에서 10억 원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그 한일 치유재단 설립에 그거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것이 또 정권 바뀌니까 다 무산되지 않았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니까 어떻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과하고 또 말이 바뀌고 예. 그래서 그 자기네들도 그 일본 국민 설득이 쉽지 않다. 그런 그것을 표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불가역적인 조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는 잊지 않되 네. 정말 미래 세대를 향해서 나가야지 된다.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또 한일 지소미아 같은 것도 정상화 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뭐 다음 정권에서 또 바꾸고 뭐 이렇게 되면 이 한일 관계가 기본적으로 서로 양국 간에 이제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마련에서 우리가 계속 일본만 욕하고 네. 일본만 그 약속을 지켜라. 또 사과해라. 또 우리 국민 여론을 보살펴라. 이렇게만 하기에는 한일 양국 다 모두 일본은 이제 경제 3위 대국이라고 네. 해요. 하지만 일본 경제도 지금 전 세계적인 그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금융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굉장히 네.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네. 실리콘밸리 뱅크에 이어서 예. 그 미국 뱅크들도 지금 어떻게 연쇄 도산의 위기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금융 질서도 재편해야지 되고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어떠한 그 미래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었고 이러한 결단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다라고 보고 그런 마련에서 우리는 정말 최악의 야당 대표를 갖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걸 계속 이제 장외 집회하고 예. 반일 정서를 일으키고 해서 뭔가 이 정치적인 지지율을 회복하고 또 이재명의 또 어떤 이 대표의 그 장악력을 높이려고 네.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떨어지고 맞습니다. 민주당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게 뭔가 다른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이 한일 회담 이것이 상당히 좀 변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여론의 변화 버텨갈 수 있어요? 저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동일하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네. 역사를 반추해 보면은요. 네. 자 보세요. 박정희 전 대통령 네.
그래서 고속도로 노을적에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가 네. 또 김영선 야당 총재가 길에서 누군가 반대했죠. 아시죠? 정말 거세게 반대했죠. 그리고 또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뭐 극단이지만 그 올림픽 하면서 올림픽대로 놓을 적에 야당에서 다 반대했어요. 아, 기억나세요? 지금 올림픽대로 없었으면 그렇죠. 서울 교통은 마비죠. 네, 완전 교통 마비됐죠. 네. 한일 그거 정비 안 했으면요. 네. 서울이 그 침수에 시달렸을 거예요. 네, 네. 그 한강변, 네. 한강변 정비하지 그렇죠. 못했으면 정비 사업을 네. 잘했죠. 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 국민 지지가 떨어지더라도 하겠다. 네. 그것이 바로 지도자 아닙니까? 아, 윈스턴 그렇죠. 처칠도 동일했습니다. 당시에 그 챔벌린이 그 독일이 그 저기 나중에 승전국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독일과 협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결국 이제 패전국이 됐죠. 네. 당시 영국 국민들이 챔벌린을 그 처벌하라 네. 막 이런 여론에 시달렸지만 미래를 위해서 과거는 다 덮어가라.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선언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대통령께서요 5년 단임입니다. 네. 그분의 머리에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그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제발 네.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떠한 한일 관계를 물려줄 것인가? 네. 네. 그렇죠. 그 점을 정말 묻고 싶어요. 네. 예.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어쨌든 야당의 격렬한 반대, 국민들 다수의 반대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안 하면 네. 나라가 망하니까 어쨌든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해서 거의 국회 문턱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 보면 결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떤 뭐 국민들의 여론 그것도 살펴봐야 되지만 정말 국가가 나아갈 방향, 미래 우리나라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보고서 외로운 결단을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한국병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병. 윤 대통령께서 하셨던 거가 이제 연금개혁, 네. 교육개혁, 노동개혁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이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정치개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한일 외교 정상화. 이 5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 지지율을 생각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인기 없는 정책이죠. 인기 없는 정책이에요. 근데 해야 될 정책이긴 네, 그렇지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네. 허리띠를 졸라매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또 민주당은 비판의 수위를 높여서 윤 대통령, 뭐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뭐 김태효 1차장, 정진석 의원을 묶어서 뭐 을사오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총선은 뭐 한일전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과거에 2020년 총선 때도 그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선거에 좀 이용을 했다 이런 평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민주당의 전략이 총선에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내년 총선이 축구전이에요? 한일 축구전이에요? 지금 대통령은 저희는 우리 네. 당은 내년 총선 승리하려면요 안보 튼튼히 하고 경제 살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일 외교 정상화도 경제 살리기 위한 그 일환이에요. 자 보세요. 그 18년도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양국이 다 서로를 무역 특혜를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조선일보에 바로 나왔더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먼저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 그 일본을 추가해라라고 그 산업통상부 장관한테 지시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해라. 네. 강국입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일본보다 저희가 앞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네. 자 이제 그 한미 일 또 대만까지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 전쟁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여기서 승자가 돼야지 돼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외교 고리를 풀지 못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벌써 적자로 돌아서고 있고 그렇죠. 네. 반도체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 어느 나라든지 한 가게에서도요. 네. 가게의 가장은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서 가게를 튼튼히 하고 가게를
가족을 안전하게 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때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때로는 그 과감한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가정의 역할이듯이 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 안보 튼튼, 네. 경제 튼튼, 네. 그것에 정말 진일보하는 결단이었다고 봐주시고요. 한일 관계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않지 않습니까? 예. 네. 네, 이것은 맞습니다. 이제 더더군다나 서틀 외교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예. 예. 곧 이제 저희가 G7에 이번에 G7에 그 주최국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했고요. 그렇죠. 또 방한도 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서틀 외교하면서 네. 전진적으로 풀어가야죠. 그렇죠. 예. 네. 일본에 가면요, 일본의 하라주쿠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뭐 수십만 명 몰려가고 있어요. 네. 명동 가보셨어요? 네. 명동에 이제 일본어로 쓰여진 그 간판들과 선전 문구들이 네. 이제 나오기 잔뜩 시작했죠. 붙었어요. 네. 이미. 오늘부터 수학여행도 재개됐다고 그러죠. 네네. 학생들. 그래서 가보면 일본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네. 벌써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좀 반성을 하는 거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의 홍보전이 좀 약하지 않았는가. 아. 대국민 설득이 좀 취약하지 않았는가. 네. 이런 점은 좀 반성을 하지만 예.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대통령의 외로운 결단이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드시 후일의 역사가 평가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민주당 얘기를 한번 가보죠. 예. 이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소환을 해서 문심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맞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일부 인사는 이재명밖에 대안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고 또 다른 인사는 아니다.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문심이 뭐냐 갖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예. 문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네. 문심보다도요. 정말 야당이 한심한 게요. 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 국회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찾아다니면서 전언을 합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 잊히고 싶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분은 정말 잊히고 싶지가 않나 봐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매일 또 네. 인스타그램이 올리고 네, 네. 감자도 심으시고 정말 잊혀질까봐 겁이 나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번에 진짜 이재명 대표 아니면 입당도 못했죠. 그렇죠. 은인이죠. 네. 근데 아무리 지금 입당해줬다고 해서 네. 본인의 주군인 김대중 대통령을 배신하고 음. 지금 이재명 대통령 편을 들어서 저 친일파리 해서 지지율 방탄을 올리겠다고 하는 네. 아니 이재명 대표한테 왜 못 물어봤어요. 저는 민주당이 5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이 안에 있어요. 민주당의 적통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적통 누가 그 아니죠? 사람을 네. 적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일종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듣보잡 아니에요? 아, 아니 그 사람이 네. 민주당의 적통을 네. 예. 민주당이 적통이지 않습니까? 김대중 근데 전 지금은 대통령은 옥새를 쥐고 있으니까 다들 눈치 보는 거죠. 그냥 공천권이죠. 그렇죠. 그래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는 입당해줬다는 거 하나 갖고 저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 네.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또 박용진 의원께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쓰리박 얘기인데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네. 그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 하셨죠.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문 전 대통령 팔지 마라. 네. 그분이 아주 명쾌하게 하셨더라고요. 아니 왜 자기 정치 하시지? 네. 이미 저 시골에 고향에 내려가 네. 계신 분을 음. 아니 제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은 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다 공통점이 있어요. 사법 리스크. 네. 아, 그래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가? 아. 그런 의심은 좀 듭니다. 네.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나 조용히 있고 싶은데 괴롭히지 마가 아니라 야, 나 뒤에 있으니 나 좀 얼굴 좀 봐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본인도 계속 사람을 만나주잖아요. 만나주면 그분도- 계속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도 방탄하시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아니요, 이제 그분도 지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진 않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부터 네. 시작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울산 그 선거 그 청와대 하명 수사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청와대가 얼마만큼 개입이 되어 있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제가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문 전 대통령까지 소환이 되면서 민주당의 내용이 좀 깊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제 민주당의 분열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이재명 그 대표는 그간의 이제 행간의 말씀을 보시면 내년 총선은 본인이 뭐 옥중에 계시든 바깥에 계시든 네. 본인 주도하에 치르겠다는 것이 그렇죠. 분명하신 거예요. 분명해요, 지금. 지금. 네. 공천권 안 그러니까 내놓아요. 예, 공천권 절대로 안 내놓는다니까요. 무슨 공천 TF팀에 몇 네. 사람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뭐 끼워넣기 식으로 내놨지만 이상민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께서 네.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네.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모양 구색 갖추기 뿐이다라고 했고 결국 이제 치열한 그 공천권 다툼에 들어가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미래는 계속 끝까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공천권도 행사하고 그래서 총선 때까지도 자기의 뭔가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결국에는 밀리다가 결국은 쫓겨나고 또 간판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보다 이제 공천 싸움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민주당이요. 네. 그렇죠. 친명, 비명 간에 이미 아시다시피 비명 지역구 국회의원들에는 그 지역구에 친명 쪽 인사들이 가서 플래카드 걸고 막 그런 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네, 그리고 뭐 개딸들이 가서 막 네. 쌩 난리를 치고 또 LED 버스까지 동원해서 그렇죠. 네. 막 협박을 하고 네. 공천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글쎄 이 치열한 싸움이 국회의원한테 공천권 싸움보다 치열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저는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요. 음. 그래서 혹시 버틴다고 해도 내년 총선 우리 당이 반드시 이길 겁니다. 네. 버티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민주당은 네. 계속 내용 상태일 테니까. 글쎄 이재명 대표로 치르는 민주당의 총선 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고민정 의원님이 그동안 그렇게 이재명 편에 서 있다가 자기는 뭐 반은 수박이고 반은 개딸이다 뭐 이런 네. 표현도 하면서 곧 거취를 좀 결정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왜냐면 자기 지역구에서 지금 네. 이미 흔들흔들하니까. 흔들흔들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외교 행각을 아무리 아니 우리 젊은 애들이 일본 여행 가려고 가고 싶어 하고 네. 지금 젊은 세대 이미 100년 전에 일 아닙니까? 네. 그리고 45년도에 우리가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갖고 지금 이렇게 축창가를 불러대니 이 사람의 시대 정신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듣보잡 하나가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 대표가 결국에는 밀려날 일은 없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밀려나죠. 왜냐면은 총선 곧 때까지. 기소되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의 머릿속에는 이분은 당신 말고는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면 다 모르는 다 사람이고. 모르거나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오로지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이 공천권을 놓는 순간 죽으니까. 네. 그렇지만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이길 리도 없지만 네. 이긴다고 쳐도 그 다음에는 아웃이죠. 아니 그 다음 공천권을 행사를 해요? 네. 못하죠. 네. 그리고 또 이분 곧 기소되고요. 또 기소가 한두 건으로 기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죠. 특히 이제 그 공직 그 허위사실 유포, 네.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올해 9월 정도면 다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위험도가 큰 정치인이죠. 그렇죠. 예. 근데 판결 나서 정말로 유죄가 나오면 네. 더 이상 못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만둬야죠. 뿐만입니까? 민주당에 450억 정도 그렇죠. 토해내야죠. 네. 그 당사도 다 팔아야 돼. 네네. 뭐 그래서 제가 그 민주당원한테 물어봤어요. 네. 당신들 그 재판에서 지면은 그거 돈 물어내야지 되는데 어떡할 거냐. 네. 450억 정도 되죠? 네. 그때 그 말씀 국고 보조 받은 거.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뭐 분납해서 뭐 유예해서 계속 미룰 수가 있대요. 네. 그렇게 가면 된다고. 벌써 그 생각하고 있어요. 네. 조금 내고 또 계속 유예하고 조금 내고 네. 뭐 이러면서 버틸 수 있다고. 아하. 네.
참 이재명이란 분의 그 생명력 하나 네. 알아줘. 본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것 네. 같아요. 혹시 내가 구속돼서 옥중에 가더라도 네. 30,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는 3년 이상 걸리니까 잘하면은 총선에도 이기고 그러면 내가 대선 후보가 돼서 정권을 잡으면 그 민주당 내에 비명계도 다 척결하고 네. 또 그 국민의힘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다 구속하겠다 뭐 이런 식의 헛된 망상을 꾸고 있지 않나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뭐 본인 뭐든지 본인 편하게 생각하시는 네. 분이지 않습니까? 아, 네. 네. 헛된 망상을 아직도 품고 있다. 네. 아, 안 그러면 저는 정말 궁금한 게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일 것 같아요. 우리 당에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네. 그 하영재 의원이 그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 같아요. 아, 네. 그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그 공천 뇌물 수수를 했다. 뭐 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당은 그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 불체포 동의안에 그 찬성한다라고 네.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밝혔어요. 네. 네. 만약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그 하영재 의원은 체포되지 않죠. 아,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을 봐주기 위해서 반대표를 던집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줄줄이 지금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네. 지금 마포에 네. 그 아니, 그렇죠. 네, 노웅래 의원. 노웅래 뭐. 의원 반대했고요. 또 이재명 반대했고. 네. 근데 네. 우리 당 의원이라고 찬성하려면은 본인들도 못 적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고. 당은 이미 그 방탄 찬성한다고. 전문당이네요. 뭐 그러니까 여야를 방탄 전문당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체포 동의안 넘어오면 네. 우리 당은 뭐 입장 밝혔고 정의당도 밝혔으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당론을 정할지. 재밌네요. 그 네. 어떻게 네. 그래서 또 될지. 이재명 네. 대표가 또 뭐라고 당원들한테 아. 그 국회의원들한테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받으라 할지 네, 아니면 나랑 똑같이 봐주세요 그럴지. 뭐 그 방탄해야죠 똑같이. 아. 그러면은 참 우리가 그 민주당의 그 방탄 때문에 네.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체포되지 않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이례적인 벌어지지 일이죠.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러면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지 모른다 지금 예.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뭐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기소되면 아 이분은 또 뭐라 그럴까 어떤 말로 빠져나갈까 참 궁금해요 또. 네. 뭐 검찰 독재에 의한 정치 탄압이다. 이런 또 버티는 거죠. 버티죠.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천권 절대로 안 놓는다니까요. 네. 그게 목숨줄이거든요. 아하. 목숨줄을 놓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목숨줄이군요. 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짜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김대중 DJ 오부지 선언할 때 비서실장 하셨습니다. 네. 그때 우리가 외색 문화라고 하는 대일 문화, 일본 문화도 전면적으로 네. 개방을 하고 일본 왕한테 천황이라고까지 하면서 네. 일본 국민의 공감을 네. 얻으려고 하면서 IMF를 극복하려고 했어요. 네. 네. 도대체 한 말씀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때 그렇죠.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네.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 네. 아니 한일 관계 다 흐트러졌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요, 좋아요, 무능하다고 쳐요. 네. 그럼 이낙연 총리는 뭐 했어요? 네. 그때 눈치 봤죠. 5년 동안 아니 2018년부터 오늘 이번까지 5년 동안 뭉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대통령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김행 전 위원님과 함께 이 전국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야, 야당이 정말 DJ 정신을 계승한다는 야당이 정말 이렇게 끝까지 죽창가만 들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의식을 제기하셨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